국가주의의 실천. 통행금지, 이순신 성웅화, 국민교육헌장. 박정희는 소설가 이병주를 초청해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 선생, 국정에 관해 함 질문해보세요. 각하, 통행금지를 해제해 줄 수는 없습니까? 북한은 1955년에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지만 한국은 해방 이후 줄곧 통금이 지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고개를 절레 흔들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 기껏 4시간의 통행금지를 참을 수 없단 말이오? 통일이 될 때까지는 통행금지는 해제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척이나 박정희다운 생각이었다. 나라를 위해 개인은 좀 희생해도 좋다는 국가주의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주의 메시지는 66년부터 시작된 이순신 성웅화 작업을 통해서도 잘 나타났다. 왜 하필 이순신이었을까? 이순신만큼 충성을 대표하는 인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박정희는 유독 이순신의 일사봉공 정신을 높이 샀다. 사실 이 단어는 박정희가 1939년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써보냈던 충성혈서에도 써냈던 문구였다. 하지만 일사봉공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때 빛이 나는 것이지 억지로 강요하려는 것은 좀... 68년에는 국민교육헌장을 박정희의 이름으로 반포했다. 초기 국민교육헌장에는 박정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슬그머니 빠져버리게 된다는. 국민교육헌장은 모두 393자였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국민교육헌장은 학교 교과 시간에 포함되었고 그림책, 영화, 음반 등으로도 제작 배포되었다. 그리고 이걸 학생들은 무조건 달달 외워야만 했다. 선생님에게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철도청의 철도 노동자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지원자들은 테스트 받아야 했다. 일제 군국주의의 모방. 하지만 박정희의 국가주의 사고관은 그가 경험한 일제의 군국주의를 고스란히 모방하고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일제의 농촌진흥운동과 판박이었다. 자력갱생과 농가경제 부흥을 내걸었지만 사실 농촌 통제를 목적으로 했었지. 68년에 박정희의 이름으로 공포한 국민교육헌장은 일제 천황의 이름으로 내려진 교육치거와 거의 흡사했다. 국가주의적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비슷하다는. 또 국기에 대한 맹세는 황국신민서서와 닮았으니 태극기와 일장기를 보면서 낭독하는 모습마저 너무도 빼다박았다. 그런가 하면 월요일 아침마다 전교생을 모아놓고 실시했던 학교의 애국조회도 명칭부터 완전히 똑같았다. 오후 6시가 되면 부동자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영화관 상영 전에 기립하여 애국가를 제창했던 것도 역시 일제의 잔재였다. 영화관에서 애국가 연주 때 앉아있다가 즉심에 처해진 20대 청년의 기사이다. 일제의 전시동원 국민운동은 재건 국민운동으로 나타났고 일제의 황국신민체조는 국민체조로 이름을 달리했다. 학교를 사실상 병영으로 만든 일제의 교련 수업도 1971년부터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일제 말 전시체제기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애국 반상회는 애국이란 말만 떼고 반상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또 국민가요를 다 함께 부르자는 일제의 국민개창운동은 건전가요 국민개창운동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여기에 유신이라는 명칭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쇼와 유신에서 따온 것이었으니, 이와 관련해서 박정희는 이렇게 말했다.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분들이 나의 멘토이다. 또 1930년대 쇼와 유신 때처럼 우리도 군부가 나서서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고 봤다. 고로 유신이란 메이지 유신, 쇼와 유신 때처럼 우리도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붙인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주의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 중후반의 유신 체제는 겉으로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외쳤지만 실상은 일제 군국주의의 통치 시스템을 고스란히 차용했던 것이다. 어쨌든 박정희의 국가주의 사고가는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과 개발 독재라는 말로 정당화되면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 풍미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